윤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도 큰 성과를 내기 좀 어렵다. 지금 이제 어제도 조율이 안 되고요. 일단 만나기는 만나지만 크게 그 합의라든지 뭔가 성과 놓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 계속 협치는 어렵고 어차피 이게 그 대치 국면으로 다시 이제 그 전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강력한 우군이 필요한 거죠. 범야권 연석에 대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대통령실과 민주당만의 1대1 협상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예. 사공이 많아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거절이라는 게 방점 찍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만나고 다음에는 또 여러 명이 다 만나서 해결한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런 의미인 거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신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라고 밝혔죠. 두 사람은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났고 2시간 반가량 회동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 개혁에 조국 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이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바 있죠. 이런 와중에 만찬 회동이 이루어져서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논의했을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제가 연락했어요. 선거 후에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조금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도 소통을 해왔습니다. 저는 적정 시기에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영수회담 직전, 뭐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다면. 그래서 만남의 시기가 그리고 왜 만났느냐, 어떤 얘기 나왔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 해보자 했는데 민주당이 좀 거절한 상황이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도 큰 성과를 내기 좀 어렵다. 지금 이제 어제도 조율이 안 되고요. 일단 만나기는 만나지만 크게 그 합의라든지 뭔가 성과 놓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 계속 협치는 어렵고 어차피 이게 그 대치 국면으로 다시 이제 그 전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강력한 우군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수용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강제로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거부권 한다. 이러면 이게 다시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3분의 2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의 그 12명이 확실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과 대치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우군 확보 차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서로에게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마 먼저 제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부한 것들이 좀 많으니까 약간 달래기용일 수도 있다. 뭐 어떤 조율 과정에서. 결국 이제 조국 당 없이는 이재명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부권부터. 그렇다면 이게 절대 도움이 필요하니까 먼저 이제 그 손을 내미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은 강성필 대변인, 일단 조국 혁신당이 바라는 내용도 분명히 전달했을 테고 이재명 대표도 어떤 같은 이유, 비슷한 이유일 텐데 어쨌든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이 좀 차기 경쟁 정당이 조국 혁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견제에 나섰다. 뭐 이런 시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수시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얘기를 더 나눌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경쟁 관계에 방점을 찍는 것보다 협력적인 거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경쟁보다 협력이다. 사실 모든 정치인들은 같은 정당 안에서도 다 경쟁적인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서 어쨌든 그 거절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과 부담감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호남의 지지자가 조국 혁신당에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어쨌든 범야권 연석에 대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대통령실과 민주당만의 1대1 협상도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예. 사공이 많아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거절이라는 게 방점 찍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만나고 다음에는 또 여러 명이 다 만나서 해결한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런 의미인 거고 어떤 원내 교섭단체 강화든 어떤 특검법 어떤 추진이든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뭐 고량주를 뭐 2병이나 서로 나눠 마셨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이어서 질문드리자면 어쨌든 특검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이 의원 꺼주긴 할 수 없으니 원내대표 교섭단체에 좀
10석이든 좀 이하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제 원내 교섭단체 완화하는 거는 민주당이 총선 때 사실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것을 연동형으로 더 열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수당이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연장선에서는 교섭단체 완화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20석으로 묶어놓은 데는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임위가 걸까요? 18개이기 예. 때문에 각 상임위에 한 명씩은 좀 들어가야지 어떤 교섭단체로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완화 조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석이니까 일각에서 그러면 18석으로라도 일단 좀 줄여보자. 네. 상임위가 18개니까 예.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같이 한번 책임감 있게 민주당이 추진을 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교섭단체가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교섭단체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하지만 민주당이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이제 교섭단체 18개로 좀 뭐 낮추자 이런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그 법이 고무줄처럼요. 어떤 이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 법을 이게 막 떠도곤치는 거, 이거는 이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항상 이제 법이 먼저 있고 그 법을 지키는 거죠. 이번 법이라는 게 이번에 한 번만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아주 몇십 년 전에는 10석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 몇십 년 동안은 20석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죠. 너무 이제 그 10석까지 소수 정당이 교섭단체로 난립하면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제 특정 정당을 위해서 법을 떠도곤친다. 이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됐고요. 예. 이 법이라는 거는 이게 영원히 적용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좀 포용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견제만 하지 말고 포용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 조국 혁신당이 더 커지기 때문에 포용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 의견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포용을 해야죠. 저희가 만약에 조국 혁신당과 아직 벌어지지도 않을 대선이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또 조국 그 대표 자체가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민하게 어떤 과도한 경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래서 같은 팀 어떤 우군으로서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만 저는 그 조국 혁신당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은 거의 대부분이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콘텐츠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총선 때의 선명성은 이제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임무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있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지 아니면 개혁 법안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오직 검찰 개혁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또 어떤 의정 활동이나 청문회에서 스타가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2, 제3의 어떤 조국과 황운하, 뭐 신장식 이런 사람들 대변할 만한 스타를 키워내는 게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당장 마주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